안녕하세요. 2월 9일 9일 제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의 100만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1분, 2분 만에 위에 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오늘은 다시 3,600원대로 회귀를 했고 오늘은 그보다 훨씬 적은 53만 8천주의 거래량으로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고요. 어쨌든 전 저점인 3,700원을 오늘 53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어제의 위에 꼬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가는 3,700원에 돌파한 3,735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재 CVD 대면적 그래핀을 제조 생산을 하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비는 총 3대, 장비는 2년 전, 이제 곧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인 상황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원천 발명가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 그래핀 코리아 등지에서 기조연설을 하신 국내의 최고의 윤순길 교수가 발명가이면서 또 사회이사로 몸담고 계신 곳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올라온 3차원 광소자의 표면에 균일한 그래핀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이 가장 저점인 상황이 아닌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올해 10월에 100억 원에 해당하는 시비 물량이 물론 나오겠지만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곳과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시기가 최소한 2년째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국내의 특허 부분도 3개의 진행을 하고 있죠. 특허 출원 하나는 지난해 연말에 보게 되면 언제든지 특허 등록비만 내게 되면 특허할 상황인데도 여전히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본다라면 그리고 국내 시장을 또 3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또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등등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 시장에 돈이 갈 곳을 이런 곳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러한 장세, 유동성 장세에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제약바이오의 조정 이런 부분 기술적인 그래서 싼 주식들이 시장에는 여전히 널려 있다. 금리 인상 부분만 배제를 한다라면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떠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적에 꿈의 광컴퓨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의 문제이죠. 3차원의 그래핀 소자를 개발했다.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결함 유발 없이의 광소자의 표면에서 직접 3차원 그래핀을 합성했다. 이제 3파전입니다. 그래핀을 증착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 구리, 니켈, 그러한 기판 촉매로 하게 되는 전사공정의 그래핀 그리고 국일 그래핀은 티타늄에 증착하는 비전사의 그래핀 합성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거 카이스트에서 한 세라믹
촉매를 하는 촉매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핀의 소자를 개발했던 3파전의 모습. 어쨌든 이곳에서 오늘의 기사에서도 전사공정의 고품질에서는 다소 처지는 그러한 기사를 다루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 3파전 세라믹 촉매 또는 티타늄의 촉매, 구리나 니켈 기반의 전사공정의 그래핀 소자 개발, 과연 어디가 가장 경제성이 있는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면적 그래핀은 분명 글로벌에서의 선도국임에는 자명하다는 것. 메타버스,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등의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는 초연결 시대 실현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저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연산을 담당하게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반도체가 바로 전제 조건이라고 봤는데, 오늘의 이 기사는 바로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할 초고속 컴퓨팅 기술이다. 컴퓨터가 바로 전제 조건이라고 해요. 컴퓨터 역시 반도체가 적용이 되어야 돌아가니까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집적화의 한계를 보이는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광소자 개발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 대면적 그래핀이 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여기에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는 시기는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해당을 하고요. 카이스트는 광전소재연구단 송용원 박사팀이 한국기계연구원 최지연 박사팀과 함께 그래핀 결정의 결손을 초래하는 전사공정 없이 광소자의 미세구조 표면에서 직접 3차원 그래핀을 균일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8일 밝혔는데, 차제에는 전사공정, 티타늄 기반, 그리고 이번 세라믹 기반으로 하는 이 전사공정이 없는 세 개의 대면적 그래핀을 가지고 표준화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저렴을 하게 공정에 간소화로, 그리고 고품질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격자 구조를 이루는 그래핀은 높은 물리적인, 전기적인, 광학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열적인 그러한 특성으로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좀 다루기 때문에 아직 중학생들은 아주 작게 그래핀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조금 더 자세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생들도 이러한 물리학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국일재질을 투자하는 우리 식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구조를 특히 광학적 비선형성이 뛰어난 펜토초 수준의 매우 빠른 레이저 펄스 광원 형상, 빛의 신호를 싣는 광 변조기, 초고속 광 스위치 등의 제작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핀은 일반적으로 구리나 니켈 등의 금속 촉매 표면에서 합성, 대다수의 그래핀, 대부분의 이제 CVD 그래핀은 이 부분을 촉매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코팅과 에칭 등을 포함하는 전사 과정을 거쳐 목표 기제의 표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구조, 엣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의 그래핀 품질 저하가, 또는 링클,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품질이 되지 않는, 그래서 최종적인 소자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이 전사공정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많기 때문에 비용으로서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는, 어쨌든 다른 직접 성장보다는
공정이 많은 과정은 분명히 이 금액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래핀은 2차원 평면 구조라는 특성 탓에 광소자의 복잡하고 미세한 형상에 맞춰 균일하게 코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레이저의 진행 통로 한쪽 면에만 그래핀을 밀착시켜 레이저 그래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구진은 금속 촉매 대신에 세라믹 촉매를 사용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카이스트에서 3차원 그래핀 소자를 개발했다는 그런 과정들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매 표면뿐만 아니라 가까운 범위 내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서도 3차원 그래핀이 균일하게 합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구를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겠죠. 고품질인지 뭔지 등등. 촉매에서 분해된 전물질 CH4 메탄이 탄소 원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탄소 원자가 근접한 광소자의 표면에 안착하며 그래핀이 형성되고 특히 복잡한 형상의 광소자 표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순차적으로 균일한 그래핀이 합성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촉매를 사용했다. 세라믹 촉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구리나 니켈 금속 또는 티타늄의 비전사, 국일 그래핀 그리고 이곳 세라믹 촉매를 사용했던 이런 카이스트의 증착 방법. 송용원 박사는 3차원 그래핀의 도입으로 기존 광소자에서 불가능했던 광학적 특성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미래의 광 컴퓨팅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자, 광소자의 융합을 통해 더 실감이 나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기술 국제학술지 ACS 나노, 요 ACS 나노에는 윤순길 교수가 자주 논문을 게재하는 그러한 학술지이죠. 이렇듯 우리 이곳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세라믹 기반의 새로운 촉매에서 그 3차원의 그래핀 소자를 개발했었다. 그리고 이제 대면적 그래핀의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면적 그래핀 그러한 기술력이 가장 선도국으로서 세계를 얼마만큼 리드해 갈 수 있는가. 올해는 충분히 국일 그래핀에서도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잘 나오고, 며칠 전에 어느 구독자 분께서 저는 요즘에 잘 전화를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했는데 또 잘 시제품을 위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늘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저점 자리를 하회를 몸통의 데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회를 해서 다시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21선 아래까지 전저점을 돌파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3만 8천 주가 거래량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2만 4천 주, 어제의 10만 주 정도의 13만 8천 주, 평단가가 3,556. 이제 앞으로는 서서히 가장 저점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공매도 물량은 외국인이든 공매 세력, 현재 공매 세력은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다시금 쇼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47만 주가 대차를 했고 12,000주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최근 줄어들다가 1280만 주까지 47만 주는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외국인은 43만 주를 대여를 했고 58만 주 정도가 오늘 것만 보겠습니다. 9일이니까 수요일이죠. 42만 2천 주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20만 주. 오늘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을 잠시 후에 보겠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29만 주 그리고 매도가 7만 8천 주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대개 더하게 되면 35만 주가 프로그램이에요. 놀랄만한 사실이죠. 다시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국인은 5만 주를 대여를 했고요. 그 5만 주 중에서 증권에서 많이 가져간 투신에서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4만 주를 매수를 해서 다시금 빌려줬네요. 빌려주었으니 투신에서는 당분간 뭐예요? 매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신의 4만 주는 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는 빌려줬기 때문에 투신은 당분간은 매도하지 4만 주 정도는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3.2%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이고요. 신규 7만 주, 상환은 6만 천주. 제 생각은 서서히 신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아직은 3월 금리 문제가 금리 인상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3월이 지나면서 4월이 되면은 다시금 신용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국일제지 4,767억 원의 시가총액 현재 외국인은 오늘 20만 주를 사들이면서 2.93 374만 3천 주 3%에 육박을 한다. 이후 374만 주 중에서는 이자를 주고서 장중에서 제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고 빌려온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오늘 53만 8천 주의 거래량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현재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가 21만 주입니다. 동시호가에서도 6,954주를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29만 주, 매도량은 7만 8,900주입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즉 오늘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가 53만 8천 주 중에서 몇 프로에 해당을 할까요? 무려 오늘 거래량의 53만 8천 주의 68%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그 나머지 개인들은 모두 다가 쥐고 있는 현재는 살 돈 분도 많이 없으실 거고요. 일부 분들만 조금씩 담아갈 것이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죠. 믿음이 아직은 약하신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있어도 사지를 않고 지켜보는 관망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실 것이고요. 어쨌든 53만 8천 주 중에서 프로그램이 68%에 해당하는 이 비대칭형의 모습. 앞으로 시간을 점차적으로 지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재밌는 현상도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주봉은 가장 바닥권에 위치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서서히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5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대바닥자리의 형태다. 물론 9일 그래핀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올해도 나오지 않게 되면 또 가격 조정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년 장비가 도입한 지 2년이 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뿐이죠.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봉의 모습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9일 제지. 이제 서서히 지난 2월 3일부터 3,600원에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오늘은 조금 더 어제 이러한 부분으로 밀릴 줄 알았었는데 3,615원의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래머의 매수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장중의 수급을 놓쳤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의 수급이 20만 6천 주가 외국인이 어제 6만 7천 주가 팔았었고요. 오늘 20만 6천 주가 들어가고 투신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들어오지요.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투신에서 4만 주는 바로 어디에요? 외국인에 이렇게 주식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 물량에서 당분간 4만 주 정도는 물량이 출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투신에서 왜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30여 개월을 지켜보면서 투신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샀던 부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4,000원 이상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은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에서는 그동안엔 공매도에 해당하는 부분 현재는 520만 주, 530만 주의 그러한 공매 잔고가 있는데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고팔고를 해서 어느 정도 500만 주를 홀딩한 상태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 2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원도 한번 살펴를 볼까요? 꼼꼼하게. JP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와는 달리 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신한금융이 어제 팔았는데 오늘 13만 1,900주. 신한금융의 순매수가 9만 2천 주 정도를 들어온 모습입니다. 어제는 열심히 팔고 오늘은 사고 어제는 역시 팔았던 부분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은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신한금융에서 열심히 팔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미래에서 삼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를 좀 느껴져요. 이렇게 참고 분석은 이제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도 한번 들고요. 분봉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쨌든 2월 들어서 사시금 3,280원 상당히 좋은 가격대였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늘상 알게 되죠. 3,600원 그래서 3,700원에 안착이 되고 어제 이 윗꼬리를 점차적으로 이만큼의 폭으로 이것을 감싸 안고 간다. 이번 주 2월 과연 4,000원에 안착을 할 것인지 그동안에 이렇게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4,250원, 요 4,500원을 돌파하기 어려웠었는데 요 돌파하기 위한 수급은 바로 회사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내보내야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월, 3월 정도 지나면서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이틀 거래가 남았죠. 목금. 이번 주 남은 2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